안녕하세요. 색채 도형 심리를 강의하는 도형 심리 분석사 최영인 박사입니다. 오늘은 색과 도형으로 보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아하는 도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답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레드, 빨간색, 노란색, 블루, 파란색, 핑크색, 예, 분홍색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색이 있으신지요? 저는 블루를 좋아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레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핑크를 좋아한다고 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중 좋아하는 도형, 동그라미, 네모, 세모, S 중에서 좋아하는 도형, 좀 끌리는 도형이 있으신가요? 저는 세모를 항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네모, 또 어떤 사람은 S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실 것은 이 네 가지 색 중에서 좋아하는 색 또는 여기에 없는 색이라도 뭐 다른 색을 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S 중에서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도형을 한번 댓글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나는 파랑색을 좋아하고 세모를 좋아한다." 이렇게 또는 뭐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고 동그라미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색채 도형 심리 검사는 원하는 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4 번에 있는데 4 번을 먼저 할게요. 이 원하는 색으로 여러분께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랑을 좋아해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S 중에서 세모를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도형을 하나 고르고 그 도형을 3번 그리는 거예요, 3 번. 그래서 저는 한번 요렇게 그려 볼까요? 예. 요렇게 한번 그려 보고 요렇게도 그려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안 보이게. 그리고 또 요렇게도 그려 보고 싶네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나머지 도형을 한 번씩 나머지 도형은 제가 색을 한번 바꿔 볼게요. 노란색이 끌리네요. 나머지 도형은 이제 동그라미. 예. 저는 이렇게 도형을 좀 다 그리지 않는 편이에요. 예. 요렇게 아마 이제 점선으로 요렇게 있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도형은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세모를 3번 그렸으니까 동그라미 한 번, 네모 한 번. 동그라미 네모 한 번, 그다음에 S 한 번 그릴게요. 음. S를 여기다 그리고 싶네요. 요렇게. 이렇게 6 가지 도형을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꾸미고 싶으면 꾸미고요. 그래서 이제 꾸미면은 또 이제 미술 치유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저는 파랑색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모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도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도형 검사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1 분도 안 걸리죠? 1 분도 안 걸리는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투사적 검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도형의 심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알아맞히는 게 정말 신기하실 겁니다. 자, 네. 그러면 한번 전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색과 좋아하는 도형 고르셨죠? 고르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음 레드는 레드는 그 감성적이고 따뜻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뭐 행동이나 열정 그러니까 레드를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드 계열과 블루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는 레드 계열이 없네요. 제가 그린 거 보니까. 예. 아우 지워졌는데 제가 그린 걸 보면 레드 계열이 아니고 저는 이제 블루랑 이제 옐로우만 했는데 저는 이제 레드의 마음이 좀 부족한 거죠, 안 썼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되게 블루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전달하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블루가 이제 너무 블루 한 컬러만 썼다 그러면 이게 모든 색이 긍정과 부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보고 좀 안 좋은 자리에 썼다 하면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좋은 자리에 썼다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적이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전달력이나 교육 이런 데에 좀 능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 색깔을 봐서 만약에 '나는 레드를 좋아해.' 그러면 레드는 이제 이성의 반대인 감성적인 그런 색이죠. 그리고 따뜻하고 또 레드 하면 여러분 제가 이 특강할 때 항상 빨간색 하면 어떤 게 생각나냐 물어보면 그 자신이 직관으로 다 갖고 있어요. 뭐 이 얘기 다 나와요. 뭐 따뜻함, 행동, 열정, 분노 막 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답변을 듣다 보면은 색채 심리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하게 다 직관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레드가 행동파고 되게 이제 감성적이면서 열정적인데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열정이 또 분노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또 분노를 잘 돌렸으면 열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옐로우 하면은 우리가 막 병아리도 생각나고 이렇게 되게 좀 무언가 부드러운 색이고요. 예. 그래서 옐로우 하면은 뭐 그 성장하는 색이거든요, 아이들의.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배워나가는 학구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정보력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미래를 통찰하고도 하고 그러나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적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핑크는 그야말로 이제 이거 엄마 컬러라고도 하는데 엄마처럼 사랑하고 수용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레드 계열은 기본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다 보니까 행동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핑크도 모든 컬러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너무 이제 오지랖이 넓다. 예. 요렇게 단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좀 간섭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잘 쓰면은 이제 관심인데 잘못 쓰면 이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게요. 아까 4 가지 도형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형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동그라미를 선택하신 분, 동그라미를 그래서 3번 그리신 분은 다혈질이십니다. 그리고 네모를 선택해서 네모를 3번 그렸다 그럼 점액질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질은 히포크라테스의 4대 기질인데 여러분 그냥 나는 네모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게 점액질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셔서 점액질의 특성을 읽어 보시면 돼요. 뭐 그게 원래 타고난 내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세모 좋아하니까 저는 담즙질이고 S 좋아하는 사람은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4대 기질을 도형으로 하는 건데 다혈질의 97%가 동그라미를 좋아한다는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형 심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혈질인 걸 알려면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잖아요. 피를 뽑아서 보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형으로 그 타고난 기질과 뭐 학습된 성격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S를 3번 그렸어요. 마음에 드는 게 S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네모는 여기에 있어서 안 보여요. 여기 이게 네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 번, 세모 1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타고나기는 이제 우울질로 타고났어요. 우울질은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예술가 기질이에요. 예. 우울질은 굉장한 예술가.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네모는 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큰 네모는 생활의 영역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술가 기질이 숨어 있어서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술가의 기질이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나기는 예술가로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영성이나 창조성이나 영성, 창조성 뭐 이제 예체능 쪽으로 뭔가 자신의 이제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요 이제 네모하고 요 S는 내향으로 봐요. 예. 점액인 네모랑 요 S는 내향이고요. 또 세모랑 동그라미는 외향으로 봐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왜 세모랑 동그라미가 외향이고 네모랑 S가 내향인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네모랑 세모가 다 이제 마음의 공간 안에 있고요. 이 조그만 네모를 벗어난 영역의 생활의 공간에서는 외향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내향으로 타고났지만 성격은 외향. 그러니까 살기는 외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이제 다혈질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세모는 이게 오른손으로 그렸냐 왼손으로 그렸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그렸다는 가정하에 요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세모는 뭐 목표, 일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잘 달성하고 있고 그럴 때 내 일이 잘 될 때 이 사람은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컬러에 대해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모를 빨간색으로 그리는 사람이랑 파란색으로 그리는 사람 많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다혈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제 다혈질은 보시면 동그라미를 3번 그린 거잖아요. 다혈질은 이제 가슴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한 마디도 말해라 그러면 인간관계라고 말을 하겠어요. 다혈질, 동그라미를 3번 그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해석할 때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포용력,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심, 인간관계에 뛰어난 적응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그리셨는데 동그라미를 요쪽 방향으로 그리셨어요. 이쪽 방향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란 뜻이에요.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많고 아까 동그라미가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적 긴장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적 긴장도가 어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많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요 네모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네모는. 공동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도형은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거는 밝히지 않고 제가 이제 심리만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크게 그린 거는 가장 커다란 마음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실제로 가정을 위해서 뭐 일이나 자신의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셨어요. 아직 자녀분이 어리시거든요. 그리고 이 세모는 근데 일을 하긴 하세요. 그러니까 세모는 일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제 가정 요 큰 네모보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이신 거죠. 그다음에 이 S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리를 잘 펼친다. 근데 그 논리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아까 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뭐 행동하거나 이제 그리고 빨간색은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논리를 잘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분을 볼게요. 이분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동그라미가 겉으로 보기에는 둥글둥글해 보여요, 관계를 잘 하니까.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있으면 이분은 이제 신체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화 증상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그래서 뭐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머리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신체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관계를 아주 잘하시고 민감하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관계를 아주 잘하시고 그런 만큼 관계에 굉장히 이제 상처도 잘 받으세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어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요 세모가 요쪽에 있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잘 쓰는 거예요. 의식의 영역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가 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요 세모가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거고
역시 세모가 이제 붉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계열은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분이 이 당시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하셨고, 이분이 저와 같이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 제 카페에서 무료로 100일 동안 매일매일 도형을 올리면 제가 매일매일 댓글을 달아 드려요. 그래서 해석을 해 드리고, 그 워크지 활동을 하면은 본인이 이제 변화를 느끼거든요. 100 일이 딱 졸업을 하면은. 그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상담사 준비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S도 있죠.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만 해석하는 시기니까 제가 동그라미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두 분 다 동그라미를 3번 그렸기 때문에 그 MBTI에서 감정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고려하는, 배려하는 이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두 분 다 되게 사랑이 많고 포용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심도 되게 많고 적응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형의 위치나 방향으로 봐서 이분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분은 이제 관계를 잘하시는데, 도형이 이분보다 이분이 훨씬 또 동그라미 크잖아요. 동그라미가 크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심이나 포용력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더 많이 씁니다. 큰 도형은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에 대한 마음을 좀 더 많이 쓰는데, 그 관계로 인한 그만큼 상처도 좀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분 다 정말 가슴이 발달하신 분이고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마음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은 첫 제가 유튜브 이제 데뷔인데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건지 이렇게 안내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